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 먼저 하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요, 바로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 어린 아이를 후원하기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에 이제 종종 한 번씩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커피 한 잔 아껴가지고 우크라이나 이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후원금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중점적으로 법사위가 오늘 또 난장판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 법사위, 그 다음에 이 국토위, 여기에서 완전히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한동훈 장관이 있는 법사위에서의 난장판 현장, 고성이 나가고 그냥 이거 말이죠. 이거 참 수준이 말이죠. 야당 의원들 수준이. 그리고 오늘 이 고성 난장판은요, 박범계하고 붙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박범계가 얼마나 대단한 싸움닭입니까? 박범계도 여간에서 지는 사람이 아닌데 한동훈 장관 앞에서는 역시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동훈 장관이요, 이 임기응변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간에서 이기기가 어렵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그 한동훈 장관의 이런 임기응변력, 이 맞받아치는 이 기술, 이 능력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뭐 공부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일종의 타고난 이 DNA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박범계는 본래 또 이 조폭 출신이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조폭 활동했다는 거 이거 뭐 다 알려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범계도 만만치 않은 선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조금도 밀리지 않고 완전히 오늘 결국은 제압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법사위에서의 난장판 현장 분위기를 여러분께서 좀 느끼실 수 있게 이 자료 화면을 몇 장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제 방송을 봐주시면은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재명 사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백현동하고 대북 송금 문제는 지금 이 진도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구속영장 치는 시간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그 다음에 진도가 또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 뭐냐? 정자동에 있는 힐튼 호텔 사건입니다. 이것도요, 제가 보기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화일보의 이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 단독 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 굉장히 문화일보에서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않습니까? 그 정자동 호텔과 관련해서요, 성남시 직원들한테 이미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지만은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직원들로부터도 상당한 이 아주 스모킹건에 해당되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단독 보도가 있어요. 바로 뭐냐? 이게 정진상 친구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이 시행사가. 그런데 시행사가 거기다 호텔을 짓기 전에 이제 당위성을, 필요성을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정자동 거기에는 이 호텔이 지어져야 돼, 이 소리를 받으려고 용역을 맡겼는데요. 그 용역을 맡긴 회사하고 시행사하고는 거의 동일 회사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넘쳐 흐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시행사 대표하고 정진상이하고 어마어마하게 가까운 사이다. 이것도 이미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여러분들께 이제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 내용을 보면은요, 아예 찍어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PMG 플랜이라고 하는 그 용역회사로부터 아예 거기다가 용역을 맡겨 이렇게 딱 내려왔대요. 찍혀갖고 정진상이한테. 그거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면 아니 그럼 정진상이가 뭐 심심해서 뭐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당연히 이재명의 특명을 받고 그렇게 다 짜고 친 고스톱, 수의계약까지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자동 호텔 사건도 이재명이 그냥 한마디로 딱 이것도 법정 구성형, 아주 그냥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을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싱하이밍 대사가 보니까 지금 제주도에 갔네요. 제주도에 가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이 제주도 누굽니까? 지사가 오영훈 지사죠. 오영훈 지사하고 지금 오늘 이 세미나를 하나 열었어요. 이 세미나에서 이 싱하이밍의 발언을 보면은 완전히 꼬리를 내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한국이고 중국이고 전부 다 출구 전략으로 가는구나.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린 대로 출구 전략이 쭉 이어져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싱하이미가 지금 살짝 몸을 낮추는 척하고 있어요. 절대 낮출 사람이 아니야. 아주 교묘한 인간인데 이 싱하이미가 제주도에 가서 이제는 지난번에는 배팅해 이렇게 압박 협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관이 말이죠. 주제에 무슨 배팅을 이거는 뭐 주제에도 맞지 않고 성격에도 그게 맞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난리가 난 바 있었는데 이제는요. 서로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 아니 당연히 서로 좋은 이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한중 간의 이 전략적 협력 관계에 맞게 우리 뭐 윤 대통령이 미국하고만 잘 지내겠다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도 당연히 잘 지내야 되는 거죠. 이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싱하이미가 이 배팅을 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 난리가 났었던 얘기인데 뒤늦게지만은 지금 이제 싱하이미가 조금은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이 본 방송의 큰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한동훈 장관과 박범계 간의 고성 충돌 현상, 날선 공방의 그 실체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설명드리기 전에 그 관련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흘러갔구나. 정말 세게 주고받았구나. 이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대목이 말이죠. 이 대목이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 모습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박범계가 어제 아주 엑스망신을 당하고 온 수원지검의 현장 시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늘 거론이 됐어요. 이게 이제 법사위의 한 장면이고요. 자, 화면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 법사위 장면을 보면 이제 점잖하게 조용하게 할 것 같은데 이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 표정입니다. 예, 맞받아치는 이런 표정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먼저 이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이 대목 요거를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우선요. 오늘 박범계하고 대대적으로 충돌한 내용 그리고 이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 있는 대목 요거를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오늘 시작은 말이죠. 이 시작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화영과 관련해서 설전을 벌이는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자, 이미 한동훈 장관은 출석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화영 진술을 뒤집으려 보고 검찰청에 들어놓고 성명서를 내고 면회에서 압박하는데 권력 악용의 최악의 사법방해다. 이렇게 비꼬고서 말하자면 오늘 이렇게 이제 비꼬고서 이 법사위에 들어갔어요. 요게 볼 때 이제 박범계가 볼 때 요걸로 공격을 해야 되겠구나. 작심을 한 것이죠. 작심. 그리고서 이제 질문이 이제 오갔는데 이 박범계가 말이죠. 우선 이 장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회장의 잔고증명 위조 요 판결문을 구속 판결문을 쭉 읽어 내려갑니다. 읽어 내려가면서요. 이 박범계가 영어로 justice 이게 공정과 정의를 관할하는 법무장관이 라고까지 이제 박범계가 얘기를 해요. 이때 한동훈 장관이 웃음을 참는 듯한 모습에 미소를 띄웁니다. 이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설전이 시작된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박범계가 왜 이렇게 엷은 미소를 띄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쏘아붙이니까 한동훈 장관이 아니 제 표정까지 관리하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범계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해봐라. 예, 한 말씀 해봐라. 이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화영의 압박 시도 의혹과 비교하면서 맞불 작전을 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요. 윤 대통령의 장모 구속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려는 시도가 재판 내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이제 이 감정 섞인 공방이 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분 넘게 감정 섞인 발언이 오갔어요. 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박범계가 먼저요. 그거 동문서답이야. 좀 무겁게 좀 장관 답을 하세요. 예? 딱 이렇게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이화영이 아니고 최은순 씨를 묻는데 왜 이화영이로 답을 해요? 요렇게 이제 박범계가 난리를 치니까 여기는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소리 낮춰서 하세요. 그러니까 장관의 말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동안 소리 질렀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자주 지르셨잖아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박범계가 가볍기가 참 깃털 같아요. 장관은 권한과 책임 때문에 의원들의 질문을 받는 겁니다. 그걸 감내하라고 장관직에 임명하는 거고요. 이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훈계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아주 말을 잘해요. 예. 질문도 세게 하지만 답변도 굉장히 세게 잘 받아쳐요. 예. 그러면서요. 감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훈계 들어온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민과 나라를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한동훈 장관께 훈계를 합니까? 이러니까 괜히 박범계가 아니지 않소? 그렇지 않습니까? 딱 그러니까요. 이 한동훈 장관이 반말은 하지 않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맞받아치는 거예요. 아주 시원하게 잘 맞받아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 국회에 가서요. 질의 답변하는 거. 물론 이제 정보위하고 다른 정보위는 이제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예, 카메라. 왜냐하면 이 의원들은요. 카메라만 나타났다 하면 이 대문짝만하게 보도되기를 좋아해가지고 자극적인 말과 표정을 많이 한다는 거. 이거 뭐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정보위 경우에는요. 이 카메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시중일관. 맨 처음 시작하기 거기 그때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의식한 이 쇼적인 발언 이런 거는 이제 없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반발은 하지 않으셔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반발 얘기까지 이 반발에 관련된 얘기까지 나오면서 문제가 이제 커진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돼서 오늘 아주 난장판의 현장을 여러분께서 이 정도면은 이 충분히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서 예, 일단 어느 정도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또 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 또 박범계가 시비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박범계가 시비를 하니까 아니 박범계 의원님 대가프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바뀌면 의원님을 수사해야 하느냐? 오해합이 있었다든가 변경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있다는 단서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예, 요렇게 이 한동훈 장관이 또 맞받아 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요. 요렇게 해서 오늘 이 관련 내용은요. 이 박범계가 사실상 이제 몰리는 그런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 눈에도 다 보이시지 않습니까? 예. 자,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누가 질문을 나섰냐? 박용진이가 질문을 나섰어요. 박용진이는 검찰의 특수활동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똑같이 범죄를 다루는 경찰청도 특활비 집행 지침서를 공개했다. 국세청도 또 보내왔다. 왜 검찰만 용가리 통폐인가?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이, 예? 국회 신성한 국회의원에서 용가리 통뼈, 이거 조폭들이 쓰는 말을 쓴다는 게 이게 수준이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답이 지침 공개관에서는 지난 정부 아래에서도 명시적으로 옆에 있는 박범계 장관을 포함해서 거부했다. 요렇게 바로 맞받아칩니다. 이런 걸 보면 아주 그 센스가 상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박범계가 윤석열 정부의 모든 부처 장관은 문재인 합창단인가? 박범계도 만만치 않은 선수예요. 예.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은, 이게 과연 중요한 국가의, 정책을 논의하는 의회다운 모습의 질문이냐? 질문이 질문 같아야 제대로 답변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여기에서는요, 지금 세션 성격이 자체가 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이 정부 강요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난장판 속에서 제대로 된 이 실력 발휘가 안 돼요. 국정 운영과 관련된.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4대강 감사 결과를 겨냥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상범 의원은요, 이재명 최측근이 이화영을 찾아가서 당에서 최대한 돕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검찰이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한다. 이런 데 대해서 이 한 장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관련자의 구체적 진술이 보도됐다고 해서 그 내용을 번복하기 위해서 공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전례를 본 적도 없다. 또다시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의 회유 의혹 이런 문제 제기에 관해서는 이화영이야말로 국회의원까지 지냈고 이런 분을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 큰 검사가 있겠는가? 다 꼬루가 잡히는 것이다. 만약에 그와 비슷한 행동을 했다면 민주당이 밖에다가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했겠느냐?
이런 이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경수 의원이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와 관련해 가지고요. 4대강의 재자연화한 문재인 정권의 공약이었고 국정 과제였는데 보호 해체를 결정해 놓고 진행한 것 아니냐. 그래서 산업부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때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서 경제성 평가를 조약한 것과 상황이 똑같다. 이러니까요. 최재 감사원장은 답변은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사안을 닮은 점은 기한과 시점을 정해놓고 기한 안에 결정을 서둘러서 했다는 점이다. 옳은 얘기죠. 그 바람에 일사천리로 무리하게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주 무대가 돼서 지금 고성 충돌이 일으면서 난장판이 됐다는 점. 이게 이제 오늘 법사위의 또 다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두 번째 꼭지인 이 성남 정자동에 있는 호텔 건축과 관련된 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현동 다음으로 큰 건수 중에 하나가 바로 정자동 힐튼 호텔 건립과 관련된 거.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죠? 자, 오늘요. 이 문화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바로 이제 지금 정진상이를 좀 어제도 불렀죠. 정진상이도 이제 어제도 불러갖고 정진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백현동 사건과 관련된 이 답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성남 도계공 이 직원들의 진술을 문화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요. 자, 수의계약으로 연구 용역을 맡겨라. 요렇게 아예 이 성남시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내려왔느냐? 바로 정진상 측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해본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들의 진술 내용을 보면은요. 2013년도에서 2014년도 사이에 성남시에서 연구용역 수의 계약을 진행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그래서 연구를 맡을 회사로서는 정진상의 측근이 대표로 있는 PMG 플랜을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내려온 수의계약 지시 문서 표지에 이미 PMG 플랜이 딱 적혀 있더라. 이 정도면 너무나 노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야말로 성남시 비서실의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때 비서실장이 누구냐? 바로 정진상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PMG 플랜에다가 연구용역 3건을 맞췄다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는 임대아파트 정책과제, 다른 하나는 신흥동 임대아파트 사업의 타당성 조사, 다른 하나는 백현 유원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3건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성남시 실무자들로부터도 우리 검찰이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남시는요, PMG 플랜하고 관계사를 통해서 가용 CUG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성남시 유휴 부지 개발 방안을 연구하고, 그리고 백현동 유원지 부지 개발 방안도 연구하고, 성남시 주택도시화 활용 방안도 연구하는 문제를 진행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 실무진들도요, PMG 플랜의 연구 용역을 맡긴 경위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윗선 지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요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PMG 플랜은 이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정자동 부지에다가는 유휴 부지에다가는 호텔을 해야 한다. 요런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고 짜고 친 고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힐튼 이 호텔을 갖다가 유치하게 된 것이죠. 베지츠라는 회사가. 그래서 실제 호텔 사업은요. 이 PMG 플랜은 실제 호텔 사업을 베지츠가 맡았는데 베지츠하고 동일한 회사이거나 아니면 계열사라고 하는 의심을 지금까지 받아왔어요. 왜 그러냐? PMG 플랜의 대표가 황모 씨인데요. 이 베지트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되어 있고 베지트 대표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동일 회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황 씨 배우자, 이 황 씨가 여성이에요. 김모 씨도 남편입니다. 베지트 대표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이 베지트 대표도 맡고 PMG 플랜도 대표도 맡고 이거 뻔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회사가 결국은 용역을 진행하고 또 사업 시행도 맡고 꼭 먹고 알 먹고 한 거가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 황 씨가 말이죠. 또 어디에 개입되어 있느냐? 성남FC 후원금 사건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되어 있어요. 왜? 정진상 지시로 차병원 관계자를 만나서 30억
10억 원을 후원하라. 이렇게 이 강압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말이죠. 이제 수원지검에서도요. 이번 정자동 호텔과 관련해서는 내달에 이 정진상이를 또 소환해서 관련 내용을 이제 조사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가 되니까요. 지금 이제 어제는 이 백현동 사업에 대해서 정진상이가 불려갔고 8월 초에는 정자동 호텔 사건으로 또 불려간다. 이걸 보면은요. 이재명이 가는 곳마다 바로 정진상이가 있다. 그래서 둘은 그야말로 정치적, 경제적 범죄 공동체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붙이면요.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싱하이밍과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싱하이밍가 이제 그동안 이 배팅 똑바로 해 이렇게 해갖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은 이 싱하이밍 이제는 딱 걸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우리 여론에 어마어마한 질타를 받은 바 있죠. 그러다 보니까 꼬리를 팍 내리지 않았는가. 그런데 실제로까지 꼬리를 내렸느냐? 저는 단연히 아니다. 그렇게 이제 모양새, 폼만 잡는 거예요. 왜? 반중 여론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싱하이밍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높았는데 문재인이가 하도 이 굴종적, 노예적 대중정책을 하면 높았는데 이 싱하이밍가 거의 다 불을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풍이 너무 세다는 걸 뒤늦게 알은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내리는 오늘 발언을 했어요. 제주도에서 말이죠. 드림타운에서 한중미래발전 제주국제교류 주간 개막식을 했습니다. 여기에 갔어요. 여기에 가가지고 한국과 중국은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아니 우리 한국이야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죠. 지가 이제 불을 질러놓고 둘이 또 쌍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양국이 이웃이니까 그런 정신으로 양국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양국 간에도. 그렇지만은 대화를 통해서 풀고 좋게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방교류, 경제교류가 굉장히 중요하고 중한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다. 그리고 이 교류를 많이 해야 마음이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요, 이 제주지사가 싱하이밍한테 이거 좀 이 한한령을 좀 제대로 다 풀어갖고 중국 개별 관광과 함께 유커가 제주에 제대로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이러한 요청을 했고요. 본인도 본국 정부에 잘 건의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계속되는 저희 방송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요. 많은 분들이 이 좋은 댓글로 성원을 보내주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나면요. 전보다 한 번씩 읽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의견 언제든지 많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